안녕하세요. 황금알의 금동윤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냐, 주식시장은 또 왜 이렇게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2019년과 2020년에 이미 찾아왔어야 할 위기를 각국 중앙정부가 돈을 풀어서 지연을 시킨 거거든요. 아마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진짜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심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고, 그럼 한계치까지 빚을 낸 개인이나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산업과 사회가 다시 한번 개편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게 현실이 될 시점이 올해 하반기, 특히 올해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후퇴, 리세션은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예상하는가? 우리나라의 경기를 판단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무역 수지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출,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반도체인 거죠. 이제 왜 그런지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관련 장비가 수입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까지 포함한 전자장비가 수출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없으면 경제의 3분의 1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과 SK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무역 수지라는 거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투자나 경기를 판단하려고 하면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무역 상대국을 보면 사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가장 큰데 왜 미국을 보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를 사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갖다 팔거든요. 즉 최종 소비자가 미국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상대방도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악화돼서 중국의 미국향 수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를 예상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내용이 바로 미국의 소비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느냐, 혹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이걸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의 경기 상황을 뭘로 판단할 거냐 이건데,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소비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볼 네 가지 지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리얼 GDP, 국내 총생산이에요. 일단 1분기 GDP는 마이너스 1.6%예요. 2021년 4, 4분기 대비 1.6% 감소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 GDP도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예상하는 기관들의 올해 예상치를 추가적으로 보는 거죠. 사실 예상치가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2021년도 대비 2022년, 그리고 2022년도 대비 2023년에 얼마나 오르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GDP 전망을 점점 더 낮추고 있죠. 일단 올해 하반기도 안 좋고 심지어 2023년은 성장률이 더 낮아질 거란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GDP는 미국의 경우 전년도 대비 3% 이상이면 좋은 거고 2% 아래면 좀 위험하고 마이너스면 진짜 안 좋다는 소리거든요. 두 번째로 볼 지표는 고용이에요. 실업률을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미국이 경기가 좋을 때는 실업률이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이 나와요. 그러다 이제 표에 보시듯이 경제 위기가 오면 2000년대 초반 6%,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10%,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15%에 육박하는 거죠. 아마 다음 위기 때는 실업률 20%를 넘을 수도 있겠네요. 다시 보시면 지금은 다행히 3%대 후반까지 내려왔죠. 근데 이게 진짜 기업들 실적이 좋아서 고용이 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끊임없이 돈을 풀어서 의도적으로 낮춘 건지 이제 슬슬 그 실체가 밝혀질 시점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추이가 금리 인상 시작 이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거의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당장 오늘 일 시작했다가 다음 주에 관두는 경우도 많아서 실업수당 청구 수치를 보면 실업률 추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은 누가 해요? 대부분 회사가 하죠. 그래서 추가로 기업의 상황을 보는 지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생산 지수인데 가장 대표적인 미국 생산 지수가 바로 이제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예요. 여기서 일단 세 가지를 보면 되는 거죠. 생산을 얼마나 했느냐, 재고가 얼마나 쌓였느냐, 신규 주문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서 우리가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문을 지난달 대비 얼마나 더 받았느냐. 즉 이제 신규 수주 지수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신규 수주가 전월 대비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5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회사가 주문을 덜 받으면 당연히 생산을 줄이고 생산을 줄이면 당연히 고용도 줄이겠죠. 그래서 이 신규 수주 지수만 봐도 전반적인 고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 고용에 대한 내용을 알면 미국의 소비 여력이 어떻게 될 건지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추세를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제 소매 판매 지수예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고 소매 판매가 경제 활동의 70%를 차지하는 나라거든요. 즉, 이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소비자의 경제 활동 심리를 예측할 수 있고, 이 지수가 감소한다는 건 미국 경제의 기반인 소비가 줄고 있다는 얘기고, 소비가 줄면 기업은 이에 맞게 생산을 줄이고, 생산을 줄이면 더 고용을 줄이고, 일자리가 없을 게 예상이 되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려고 하겠죠. 결국 이런 심리가 다시 더더욱 소비를 위축시키는 중장기 경기 침체를 오게 하는 거예요. 특히 소매 판매 지수의 경우 예상치보다 하회하거나 너무 낮게 나오면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 거의 직격탄으로 작용해요. 오늘 녹음하는 날짜가 7월 3일 일요일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지표, GDP, 고용, 생산, 소매 판매, 이 네 가지는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의 고리처럼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적어도 한 가지가 아주 강력한 반등을 주지 못하면 지금의 하방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번 주 증시를 한번 예측해 보면, 일단 한국 시간 7월 7일 목요일 밤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 4월부터는 거의 예상치보다 실제 수치가 웃돌고 있거든요. 고용이 예상보다 안 좋다는 소리죠. 일자리는 많은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아예 일자리가 없는 건지, 뭐 이 부분은 판단해 봐야겠지만, 고용이 안 좋으면 생산도 안 좋겠죠. 생산이 안 좋으면 소비도 안 좋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수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안 좋았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주를 포함해서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나라 경제 지표나 증시가 좋지 않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과 이메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